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요즘 NFT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NFT를 구매하고 있지만 정작 NFT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적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NFT를 활용하여 앞으로 더 큰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NFT가 뭔지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여 디지털 파일 소유 기록과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을 자산화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온라인에 업로드하면 도용당할 위험도 크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표시할 방법이 없었는데 NFT가 나옴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NFT 발행 시장은 21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아트, 게임을 중심으로 NFT 발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1년 상반기의 NFT 거래액은 총 12.6억 달러로 20년 누적 거래액 대비 4배나 성장했습니다. 아직 상반기인데 말이죠. 또한 급속히 성장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매사들이 앞다투어 NFT를 도입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경매를 성공시키면서 아트 분야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플의 NFT 작품이 우리나라 돈으로 786억 원에 팔릴 정도로 현재 NFT 시장은 아주 활발합니다. 오픈시는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입니다. 2017년에 설립됐고 창립 4년 만에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픈시를 통해 매매하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한데 이는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오픈시는 올해 8월 34억 달러에 달하는 NFT를 팔았습니다. 또한 SNS 계정끼리 연결도 가능합니다. 오픈시 거래소를 직접 가보면 작품마다 몇 이더리움에 팔리는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NFT 거래소는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 메타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NFT를 왜 메타버스에 필수적이라고 할까요? 바로 NFT가 여러 플랫폼에서 호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페토에서 구매한 가방을 더 샌드박스에서 이용하거나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미래에는 사용자들이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닌 여러 메타버스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모든 플랫폼에서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이 NFT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NFT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한정된 NFT를 갖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NFT 관련 활동을 기업의 플랫폼 내에서 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사 플랫폼의 사용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NFT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회사이고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캐나다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이며 전세계에 170만 개 이상의 판매자에게 쇼핑몰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아마존의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때 이후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피파이는 어떻게 NFT를 활용할까요? 올해 7월부터 쇼피파이가 NFT 판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 플러스웨어 및 브랜드 있는 회사에 한정해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NFT를 암호화폐로만 구매하고 판매하는 게 아닌 일반 신용카드, 그리고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 수단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NFT 거래가 힘들었던 점이 바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 및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쇼피파이는 이제 NFT 대중화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쇼피파이는 자체 쇼핑몰 및 인스타그램 등에서 NFT를 사고 팔 수 있게 했으며 멤버십 기능까지 도입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회사들은 NFT 멤버십 기능을 통해 작품들을 구매하거나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쇼피파이의 NFT 판매 서비스는 대중들이 NFT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함으로써 NFT 대중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NFT 거래에서 오픈시를 제치고 대표적인 플랫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입니다. 최근 애플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광고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들 또한 이러한 악영향을 반영해서 타겟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위터는 MFT로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전 CEO 잭 도시가 첫 트윗을 남긴 글이 우리나라 돈으로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트위터의 글도 하나의 MFT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트위터는 이미 자신이 수집한 MFT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MFT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MFT를 가져온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자신의 프로필 계정에다 코인베이스나 트러스트 가상직업과 연결해 거기에 있는 MFT를 올리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화면에 보이는 빨간 네모 부분처럼 오른쪽 하단에 이더리움 배지를 달아서 인증 마크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용자가 실제로 MFT를 보유 중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는 사용자가 수집한 MFT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NFT 컬렉션을 쉽게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당연히 트위터상에서 MFT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NS 시장은 아직 페이스북이 압도적이며 다른 SNS 플랫폼도 있기에 트위터는 다른 SNS와 차별되는 기능을 제공해야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어도비인데요. 어도비가 최근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고 JP모건에서 안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해서 최근 급락했습니다. 제 어도비 분석 영상을 보시면 단기적인 악재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도비가 NFT 시장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는 10월 26일 NFT 관련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에다가 자신이 창작자임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콘텐츠 크리덴셜을 추가했습니다. 어도비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에게 디지털 세계에서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증명해 주려고 이러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도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NFT를 활용하여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했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NFT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크리덴셜은 창작자가 자신이 작업한 작품을 저장하거나 미디어 파일로 만들 때 창작자의 정보도 같이 저장하게 되는데요. 어도비를 통해 작품을 만든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암호화폐 지갑이나 NFT 마켓플레이스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어도비와 연동된 계정으로 NFT 마켓플레이스에 작품을 올리면 창작자의 정보도 같이 업데이트되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가장 유명한 NFT 마켓인 오픈시, 슈퍼레어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들의 마켓에서 어도비 계정과 연동하면 콘텐츠 크리덴셜 기능을 통해 창작자의 정보가 같이 제공됩니다. 어도비가 콘텐츠 크리덴셜 기능을 넣은 이유가 최근 MFT가 비싸게 팔리자 창작자의 허락 없이 MFT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퍼레어나 파운데이션 같은 마켓들은 창작자를 인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소규모 NFT 마켓플레이스나 개인 간 거래는 이것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어도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크리덴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 어도비는 앞으로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3D 그래픽 시장에서 더욱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전 세계의 90% 이상이고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작품을 MFT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누구보다 빨리 추가했는데 과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까요? 최근에 어도비의 제품 구독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3분기 실적 발표 후 급락했는데, 이러한 MFT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신규 고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고객들도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MFT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MFT를 전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계 안에서 제품을 팔거나 자신만의 상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메타는 자사가 개발한 크립토 지갑 노비에 MFT를 발행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SNS 공간에다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서 MFT를 거래하거나 전시를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NF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타는 새로운 수익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메타가 NFT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메타버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야 할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FT가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메타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제페토에서 구매해서 더 샌드박스 등에서 팔면 메타는 결국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메타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SNS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어도비처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NFT 기능까지 활성화한다면 메타의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디즈니가 NFT 사업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NFT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콘텐츠의 경쟁력입니다. 팬덤이 클수록 NFT 가치가 높아지기에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앞다투어서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팬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디즈니야말로 NFT 사업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디즈니는 마블이나 픽사의 캐릭터들로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NFT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디즈니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즈니사가 발행한 NFT는 각 캐릭터를 주제로 한 황금 조각상 모양의 디지털 아트로 볼 수 있으며 골든 모먼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직 전체적인 라인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즈니 자체 캐릭터뿐만 아니라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사가 보유한 다수의 캐릭터들을 NFT로 선보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NFT 마켓플레이스 베베에서 여러 캐릭터들 NF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NFT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NFT 마켓플레이스 베베에서 미키마우스 NFT를 12월 23일 어제 출시했는데요. iOS 및 안드로이드 버전 베베 앱에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디즈니는 심슨, 겨울왕국의 엘사 등 NFT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한 바 있듯이 계속해서 NFT로 좋은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NFT 사업 분야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먼저 NFT 거래 위주로 사업을 진출할 듯합니다. 디즈니는 거래라기보다는 자사의 캐릭터들로만 충분히 NFT 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도비는 현재 빅테크 중 유일하게 NFT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은 나름 빠르게 NFT 시장에 진출했으며 메타버스와 함께 커질 NFT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들이 NFT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NFT 발행을 쉽게 할 수 있고 거래가 편해지며 발행과 동시에 자신의 작품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접근성이 쉬워지면 NFT 대중화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NFT를 사서 어디다 쓰는데, 이 질문에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도비가 NFT 창작자임을 증명하고 NFT 구매자는 메타 커뮤니티나 트위터를 통해 NFT 팬덤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자신의 NFT 작품을 설정해서 자신만의 디지털 작품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커지면서 자신의 NFT 작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든지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집을 설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NFT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확률이 높으며 NFT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FT 시장에 진출한 회사들은 대부분 우량한 종목들이고 NFT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그 성장 동력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